청문회를 보지 않았느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가 없다는 것 자연스럽게 다 드러났다. 그런데 왜 특검을 하느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질문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 이거 받아들일 겁니까? 말 겁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은 아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김종대 레이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청문회의에 처음으로 본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문제없다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다고 국민 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예, 제가 가끔 노상방뇨하고 저기 저 금연구역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안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맞아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드러났느냐. 800에 7070 누가 전화한지 여태까지 답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종석 국방장관 휴대폰 사라졌잖아요. 다 숨겼으니까 안 드러나지.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제3자 청문회 이런 식으로 제3자 관전평 같이 얘기를 합니까? 압력을 행사한 자가 본인이에요. 네. 대통령이 외압의 당사자고 경로의 당사자입니다. 주어가 자기인데 제3자들이 해보니까 없더라. 이런 얘기는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얼굴이 굉장히 단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을 설득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아니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내 할 말만 할게요. 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 당사자이면서 외압의 실체 그거 본인인데. 본인인데 이것을 남 이야기 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 너희들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안이라도 나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야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 못하죠. 200석을 넘겨버리니까. 아니 제의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200석이 넘겠죠. 일단은 먼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일단 제의 요구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간의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최혜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진실 규명이 다소 소강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네. 국회 청문회도 안 열리고 있고 이러는 틈에서 마냥 시간 끌기 하고 있는 대통령 전략이 먹혀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거 뭐 있어? 없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질질 끌고 국회는 언제 합의될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또 합의된다고 나는 낙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시간은 내 편이다. 지금 우리 의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경로했다, 외압을 넣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거 있으면 가져와.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그 굉장히 이 정권이 빗장 수비를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다 보초 세워가지고 잘도 막아놨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불똥 튀는 길목만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아래서 벌어진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또 저 증인들의 진술에도 없는 얘기를 발표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은 점점 보면은 이거는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으로 넘어가는 길목만 차단돼 있다 이 얘기요. 자, 대통령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제 보셨을 테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김종대 레이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00분 벌써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사전 예고 방송 없이 바로 본방을 시작했는데 역시 김종대 의원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는 순간입니다. 질문 들어와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님께서
대통령 얼굴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셨는데 실제 김종대 의원도 그렇게 좀 보셨습니까? 화는 났지만 네.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그 분노의 언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투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진실을 조롱하셨다. 진실을 비웃고 농락하셨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 화낼 자격도 없습니다. 이 최혜병 건에 대해서 본인이 자초한 건데. 화가 난다면 저는 그 이유가 더 궁금해. 네. 다른 것도 뭐 의정대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대통령의 이 말은 이거 논리학 교재로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논리학 교재. 예. 우선 첫째 논리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게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냐 이걸 갖다가 경계선을 구분하지 않고 흐릿하게 뭉개버리는 방식이죠. 예. 그리고 저기 경북경찰청에서도 장기간 꼼꼼하게 수사해서 책내듯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 진행된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자의적 의미 부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저기 본인으로서 엄청난 이제 월권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직 수사 중이에요. 공수처가. 특히 외압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수사는 외압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건 외압이 아니에요. 그 수사는.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지.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수사를 가지고 외압 문제를 재단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하등의 관련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외압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미리 그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미리 예단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 상식에 기초해 봐도 이거 법 무질행이나 하는 소리지 이게. 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조각을 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 아니,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서 대다수 언론, 심지어 보수 언론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은 야 이거 완전 바둑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수사의 문제점은 제가 조각조각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방송 스픽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 지금 재심 청구돼 있어요. 네. 그 어머니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묘한 게 있어. 내가 이 최상병 어머니가 재심 청구를 했으면 어디에다가 이제 재심 청구를 검찰에 냈어요. 검찰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검찰에 재심 청구를 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것은 국민 다수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못 받아들이는데 대통령은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아, 국민들이 다 못 받아들여도 유족이 안 받아들이면은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사건 자체는 엄연히 희생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요 이제 의혹 제기 안 해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유족이 얼마 전에 재심 청구를 했다.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했다고. 이것도 내가 참 이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저도 좀 신중하지만은 그동안에 그 최혜병 어머니가 주로 이렇게 집안에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해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 그 국민의힘 대표한테 그 어머니 편지가 온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초여름에 와가지고 6월에 그때 그 추경호 대표가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꼭 빨리 경찰이 수사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밝혀달라. 했죠. 일주기가 되기 전에.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지가 어색해서 그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작은 아버지 조언이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 재심 청구는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외사촌이 예.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 수사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휘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경북경찰청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변호인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니까 집안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경북경찰청 수사는 거의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사 발표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책임은 없다. 왜 없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 그건 육군 54단장이 했다. 그런데 육군 54단장 진술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육군 사단장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해병대 사단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는데 일부러 안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든 하다만 수사래요. 하다만 수사라고. 그리고 논리 자체가 다 임성근 사단장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수사심의회라는 걸 또 열었다는 거 아니야? 경북경찰청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용어 얻어먹을 게 뻔하니까 마사지를 하기 위한 유령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명단을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출석을 했는데 네. 내부에서 경론이 있었다. 위원회 내부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관계나 수사 과정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경북경찰청에서 준 결론만 가지고 심의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게 둘러리라는 걸 자복을 한 건데, 자백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년간 질질 끌어가지고 내놓은 걸 가지고 이걸 어떤 부모가 받아들여요? 어떤 부모가? 그래서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고 그 수사 결과 책 내듯이 했던 내용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최상병의 어머니가 재심 청구를 검찰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는 발언이었는데요. 그 외압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또 그 외압을 행사했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에 나섰느냐? 이것이 일관된 국민들의 질문인데 오늘 그 부분은 쏙 빼고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울 만큼 경찰 수사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이번에 이의 신청을 한 재심 청구를 한 유족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예. 지금 그게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해도 돼요. 지금 이게 이런 어떤 대통령의 막말이 나왔다. 망발이죠. 망발이 네. 나왔으면은 그 당사자의 입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수건 상병의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 조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 유가족 여러분 생각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수건 상병의 아버지는 소방공무원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은 아버지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공무원들로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오죽 억울하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일 없었습니까? 대통령 얘기했듯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외압은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녹취까지 나왔는데도 수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민들은 이 일을 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지. 그래서 오늘 최수건 상병 문제가 좀 더 수면 아래로 깔아져 있는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 모시고 야 이거 다시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범법자는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 자기가 모든 문제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봐라 드러난 거 뭐가 있냐.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거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죠. 범죄자가 대놓고 저 국가기관을 농락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농락이고 비아냥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범법자로서의 어떤 뻔뻔한 네. 말하자면 어떤 이제는 죄를 은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화 정당화하고 자기가 그걸 갖다 심판자의 위치로 가버린 거야. 이거 조사받아야 될 분이 거꾸로 심판자의 오만한 논리로 가게 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건도 있지만은 이 사건의 90% 이상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게. 자, 마음 하나님께서는 최병님 유족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범야권은 박정훈 대령, 이용민 7포대 대장, 포대장, 그리고 백혜령 경정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포르투나님, 김종대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달라는 네. 요청해 주셨고요. 여행자님께서는 최상병권 실체 없다는 어휴 정말로 가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 말씀은 대통령을 오늘 한 발언 때문에 이거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김종대 전 의원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지금 동시접속 1900명 해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지금 저희들 508명이 좋아요 해주셨는데 나가서 김종대 의원 최상병 관련된 얘기 오랜만에 뜨겁게 하고 있고요. JTBC 특종 보도한 내용도 저희들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누르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오늘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JTBC 보도 내용 저희들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구속영장의 구속돼야 될 사유에 대한 적시를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조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단독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자, 조작됐다는 내용, 가짜라는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년 8월 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은 그 구속 사유에 이런 게 있어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광역수사대장도 있고 수사관들도 있고 그러는데 박정훈 대령이 무단 이첩한 뒤에 그 수사관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서는 그때 8월 초에 이첩 파동이 있던 그 당시에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수사관들이 추후 조사에서 딴 말 못하게 받은 거다. 사실 확인서를. 박정훈 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강제로 사실 확인서를 받아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박정훈 대령이 요구해서 수사관들이 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구속영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래서 구속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의 진술이 나왔는데 그런 요구 받은 적 없다. 없다. 박 대령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실 확인서를 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 왜 만들었냐? 이 사실 확인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거야. 나중에 수사가 들어온다 그러니 압수수색한다 그러고 우리가 항명죄로 입건당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려고 쓴 거다. 네. 뭔 박 대령이 이걸 왜 지시하냐? 이래가지고 불리한 진술도 요구한 적 없다. 다 가짜다. 이것도 가짜다. 이제 이것이 가짜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나왔다는 진술이 것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이 왜 나왔냐 하면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때 구속영장이 8월 말에 군사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네. 사실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판이하게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구속시켜서 박 대령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야, 검사들이. 그랬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항명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는 중에 변호인단이 그때 지금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구속영장 말이야, 그게 한 100페이지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가짜로 검찰이 냈다. 허위사실로. 네. 그러면서 군 검찰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해버렸어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자, 그렇게 허위로 적시한 것은 이건 죄는 안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아니 지금 정식으로 사건화가 돼서 입건이 되고 해지 이게 가짜 허위 사실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죄지. 이거는 공문서에다가 예. 모해 음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때 그게 첫 번째가 입건이란 거예요. 이게 저 사실 확인서.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네. 더 기가 막힌 게. 그건 뭐냐 하면은 박 대령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본인 휴대폰을 지웠다. 자, 박 대령이 본인이 구속되는 것을 예. 막기 위해서 본인 휴대폰을 지워버렸다. 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어쨌든. 증거인멸을 했다. 근데 박 대령 휴대폰에서 지워진 게 한 건도 없어. 지운 사실이 없는데 없어. 지웠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적시했다는 거죠. 예. 알고 보니까 박정훈 대령은 자기 휴대전화를 그대로 내었고 아무것도 지우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 지웠다고 허위로 기재를 해서 구속을 시켜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뻔히 있는 휴대폰에 지운 흔적이 없으면 안 지운 거야. 네. 이건 너무 간단해. 근데 이게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아마 서영교 의원이 물은 것 같아요. 그 검찰단장한테 아니 구속영장에 지우지도 않은 걸 지웠다고 왜 써냐? 그러니까 김동혁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아요? 박정원 본인 진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야. 그러니까 정말. 박정훈 대령한테 저 말 맞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단어 저도 들었던 기억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예. 김동혁 단장 말 못해. 그러니까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거죠. 오로지 구속만을 시키기 위해서 진술하지 않는 내용도 가공해서 소설로 썼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박정훈 대령이 KBS 사사건 건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원래 군인 복무규율에 의하면은 그 언론 접촉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자기를 다 포위하고 들어오니까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사실 했다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론에 야금야금 정보를 누설하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훗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지. 해병대에서 이제 KBS 출연한대. 근데 제일 가볍게 경징계로 견책을 받아요. 해병대에서는 중징계를 못 때리는 거야 이거를. 때릴 수가 없어요. 별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예. 제일 경징계로 했다고. 경징계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방어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군인 복무 규율에 있는 거지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 군인의 언론 접촉은 군 내부 규정에는 있지만은 이건 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에 그걸 금지하게 되면 이거 국민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군인은 국민 아닙니까? 네. 국민은 언론 접촉하면 안 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의로운 목표가 있다면은 자기 불이익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징계를 했는데 가장 가벼운 경징계를 내렸다고. 네. 그런데 구속영장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야금야금 정보를 누설했다고. 야. 그 당시에 김종대 의원 저하고 방송하면서 대한민국 그래도 군 판사가 정의를 지켜줘서 이해람 중사 이후에 대한민국 군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과 그리고 감동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요. 감동했다. 이 국가가 죽지 않았다. 네. 우리가 다 죽고 전부 타락한 줄 알았고 국가 권익이 저 모양 됐지. 국가 인권이 저 모양 됐지. 억울할 때 국민들이 찾아갈 마지막 보루가 다 무너져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군사법원이 이런 용기 있게 결정을 해줄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해가지고 그게 금요일이라고
네. 그 영장이 기각된 날. 그리고 주초에 여기 스픽스 나와가지고 제일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이렇게 얘기를 기억납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구속영장 자체가 다 허위 사실로 돼 있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사실을 조작한 거지 진술에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 그러고 국민 앞에서 국회 나와가지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군 검찰이 그렇게 검찰단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군 검찰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야 저거 조작한 사람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법적 처벌 책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 듣고 충견 노릇을 한 겁니다. 충견의 노릇을.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자 그러면 군 검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군 법무관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일반 수사관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이 조작을 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그거는- 내피셜로 추정하면 그거는 저기 군 검찰은 예. 군 법무관이 합니다. 예. 법무병과에서 군 검사도 하고 군 판사도 해. 그게 하나의 병과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무관들이 이제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 검찰이 국방부 검찰단이에요. 그랬는데 국방부 검찰단장 이자가 육사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네. 서울대 위탁교육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은 사람이야. 근데 평소에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휘관들하고 한통속이 돼 있다고. 네. 이래서 군사법원 없애야 된다고 내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투쟁을 했었던 건데 결국 이런 데서 또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더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포병대대 중대장의 자필 진술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당시 현장에서 자 안전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빨리 들어가라라고 해서 사실상 최혜병의 죽음을 재촉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진술서가 나왔습니다. 자필 진술서. 자필 진술서. 중대장의 진술서.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JTBC 지난주 단독 보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JTBC 단독 보도. 네. 그러니까 JTBC가 참 고군분투한 거야. 그런데 대다수 언론이 인용 기사를 안 썼어. 이게 문제예요. 요즘 벌써 언론이 지금 관심이 많이 분산돼 버린 건데. 그런데 얘기인즉슨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전모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예.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 작년 8월 17일 날 도하 언론에 난 기사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보도자를 보고 쓴 건데 해병대가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주민이 실종된 데 대한 수색을 하는데 18일부터 상륙 헬기 마리논이라고 헬리콥터가 있다고 해병대.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 그다음에 병력 3,000명을 동원한다. 이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재작년에 경북 포항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로 한번 그 재미 본 사람이 임성근 사장. 네. 근데 이번에는 헬기 드론이 온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일 날 그 이튿날 방송차가 막 내려와. KBS, MBC, SBS, YTN 사거리 내려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날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 아침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뜨는 것들, 헬기, 드론 이런 게 뜰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날 이제 임성근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는 오늘이 디데이고 방송차 다 와 있고 오늘 해병대에 이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판이 안 열리네.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때 임성근이 아이디어를 냈네요. 군인들 다 물에 수색 작업 시켜라. 그래서 근데 전에도 한 번 왔을 때 제일 깨진 데가 어디냐면 포병대대야. 경례 똑바로 안 했다고. 그걸로.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저 포병대대는 여단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지휘관이 없어 그러냐? 내가 직접 손봐주마. 이래가지고 후들러 깨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날
18일 날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제 비 와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상륙돌격 장갑차밖에 없거든. 그걸 집어쳐는 거지. 네. 근데 2분도 못 견디고 결국은 다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폭우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진 거란 말이요. 그리고 방송차 온다는데 이래가지고 중대장한테 간 거예요. 포병대대 중대장인데 그때 모든 다른 대대는 안전성 평가를 다 했는데 포병대대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받는데 중대장이 지금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네. 브리핑을 하려고 한 거예요. 딱 브리핑 시작하니까 3초 만에 말을 끊었다. 네. 3초 만에 말을 끊었다. 그리고 빨리 안 들어가고 뭐 하냐고 윽박질렀다. 이게 중대장 자필 진술입니다. 네. 행정보고관도 똑같이 진술을. 행정 보고관, 그 부사관. 보급관. 예, 예. 아 그러면은 뭐 대대장이 뭐 그때 뭐 지금 이건돼서 처벌도 받을 상황입니다만은 대대장뿐만 아니라 중대장까지도 다 그렇게 겪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저 포병 대대장 국회 청문회도 나온 적 있죠. 이 양반이 훗날 그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 저기 뭐야 여단장하고 통화하는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선배님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대대장이에요. 네. 포병 대대장. 거기에 최해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예요.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대장이 물속으로 이렇게 자꾸 임무 수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이번에 답이 나온 거지. 그 전날 와가지고 임성근이 언론 오고 이러는데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통을 치잖아. 윽박지르잖아. 이 진술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성 평가를 안 했지. 유일하게 포병대대만. 다른 데는 그럭저럭 했다고.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윽박지르니까. 그래서 이튿날인 8월 19일 날 결국 들어갔던 최해병이 사망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주범이 되어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쏙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용산에서 전화를 했죠.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직 공직자 정무직 다 나서서 국방부에 전화를 했고 국방장관 차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까지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는데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이 말을 했죠.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요 말은 잘했어. 예, 그래서 해병대가 개판된 거예요. 오늘날. 예, 이제 해병대는 지휘 체계가 가동이 안 되는 저 말하자면 당나라 군대 됐다고. 이 말 잘한겨.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간부들의 소신 없는 발언, 증언,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뒤집어 씌우기, 거짓말. 이게 오늘날 해병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강군이 될 리가 있나? 김종대 전 의원의 말씀에 절대 다수 2,600명 가까운 우리 동시 접속 시청자 여러분이 동의해주고 계십니다. 권순아님, 신인식님, 나라사랑님, 포르투나님, 그리고 PSJ97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새벽강가님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좋아요 한번 누르고 오늘 막바지로 달려가는 최고 절정의 얘기 한 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병 수사 공수처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연일 윽박지르잖아요. 네. 공수처를 맹공을 합니다. 자기 휴대폰 전화 들여다봤다고. 네. 대통령 개인 전화 통화 기록을 입수하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여태 수사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피의 사실 언론에 흘리면서
온갖 범법 다 저지르고 있다고. 아주 뭐 그날 내가 보니까 눈동자에 핏기가 서린 것 같아 대통령실이. 네. 공수처를 그렇게 맹공하는 걸 나 보다 처음 봤어요. 눈동자에 핏기가 서려 있을 사법 정도로 먹으려고. 공수처를 맹공하겠다는 태도였다. 예. 그러면은 이런 저기 통화 기록 다 보고 해야 이제 증거 분석이 끝나야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소환 안 하고 있다고 윽박지르더라고. 그리고 이종호 건이 있습니다. 네. 요즘 웬일인지 삼부 토건이 좀 잠잠해졌네. 실제로는 지금이 피크인데. 삼부 토건 거래 정지된 거 아시죠? 네. 예. 예. 결국 부도처럼 돼버린 거 아닌가요? 이제 청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런 회사가 그런데 그때는 주가 떼어서 한 너댓 배 해먹고 지금 다 빼먹고 나니까 회사는 실체가 없다고 되니까 그냥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4%도 안 돼요. 이미 팔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청산 들어가는 건 회사 문 닫겠다는 건데 계속 존속시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아니 생길 수 이제 있으니까. 청산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증거 다 없애는 거지. 예. 회사가 없어지니까. 네. 근데 보세요. 이런 회사를 작년에 대통령과 원희룡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저기 뭐야 이제 산소호흡기 때문에 곧 없어질 회사를 내세웠다? 데리고 갔다? 그래서 주가를 5배 띄웠다? 이게 더 의혹이 커진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1년 만에 청산할 회사를 그 당시에 대단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삼부토건이라고 해놓고 주가를 5배를 띄웠는데 1년 뒤에 이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엄청나게 간물 다 빼먹고 이제 흑막이 숨어 있다. 그렇죠. 이종호라는 아니, 이제 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금융 조작 세력의 놀이터였던 거예요. 네. 여기가 이 사람들은 경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멀쩡한 회사도 망하게 만든단 말이요. 그랬는데 자 이종호 건이 공익제보가 됐어 공수처에. 그랬는데 지금 마약 수사에 외압을 넣은 거, 삼부토건 건 이런 것들이 의혹이 무더기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로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이종호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된 게 없습니다. 봐주기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가 나왔느냐고. 네. 그러면 녹취록에서 왜 그 자기가 개입하고 뭐 삼부 체크하고 뭐 삼부 토건 뭐 아들이 어떻고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국방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 그러고 뭐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는 걸 2달 전에 알았냐. 그다음에 삼부 토건 아들들 일가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는 걸 여러 차례 과시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일관되게 녹취록에 나오고 사석에서 한 얘기는 더 많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된 게 없고 그 사이에 이종호 씨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출석하던 날 휴대폰을 2번 갈았다. 자, 누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면 누가 범죄자인지 좀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이 반국가 세력의 중심에 있는지 국민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상황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외압의 실체도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기록까지 확인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아주 잘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이 어느 국민도 이 일을 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론이 관심을 줄이니까 언론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 속보 형식으로 같이 따라붙지 않으니까 최상병 문제가 점점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살아있고 서픽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과 함께 끝까지 진실 하나하나가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 지금 2600분이 계속 들어와서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김경건님, 금봉삼님, 대의원 더님, 그리고 하이팅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도 1400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밤에 아마 김종대 레이더를 국내외
대한민국과 외국에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들이 여전히 김종대 의원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계속 추적하면서 저희들에게 진실 하나하나를 계속 밝혀주실 거죠, 김종대 의원. 그럼요. 예, 이제 9월이 중대한 고비예요. 네. 이제 한동훈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검법에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사라지고 네. 있어요. 본인의 공약 1호였습니다. 한동훈의.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 여당 내에서도 이게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의정 대란과 맞물려서 9월에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로부터 상당한 균열을 집권 세력의 균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진실 규명은 뜻밖의 희망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전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뭔가 용산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대통령은 오늘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미 수사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그 원혼을 달래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바로 최수건 상병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조카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김종대 의원 오랜만에 오셔서 레이더 열심히 쏘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96만 8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 스픽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100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혁신과 균형을 이루면서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